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세일 종목 핫텔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이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흔히들 하죠. 이 말은 과거에 취해서 현재를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6년여 만에 돌아올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금안령 이후에 참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단단한 채미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오늘은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망치를 들고 나온 이유 아시겠죠? 우선 이 망치 토르 전문가님 모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 한 줄이 뜹니다. 그곳에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노란 채팅창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꿀팁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차트를 보다가 차티스트가 된 토르 전문가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끈한 오프닝 저와 함께 보여드렸죠. 네. 네, 이렇게 인성 전문가님 나오면은 네. 오프닝부터 너무 핫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러다 방송사고 한번 날 텐데 말이죠. 네, 오늘도 이렇게 토르 망치 들고 엄청나게 또 빠르게 또 강하게 네. 또 핫하게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비고! 네. 네. 이제 뭔가요? 시작하나요? 네. 뿅망치 시간. 오늘은 뿅망치 시간입니다. 산토리님 아니 뒤에서 뭐 하시는 오늘 조금 색다르게 진행해봤어요. 네.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는 또 저희가 방송 전에 제 얼굴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뭐라 하셔가지고 급하게 좀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너무하시네요. 네. 정말. 찾아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쌍망치, 망치가 2개. 네, 항상 2개로 들고 다녔는데 제가 잘 안 들었었나 봐요. 네. 어릴 때 엄청 개구쟁이였을 듯. 아닙니다. 맞나요? 저는 엄청 소심한 성격을, 네. 저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개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칭 아이라고 하시니까. 네, 정말 그 아이입니다. 네,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성적인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조금, 네. 우레오 님이 보내주신 LNF. 네,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LNF 25만 원에 30% LNF. 보유 중입니다. 목표가 및 향후 전망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LNF 한번 볼까요? 네. 25만 원이요. 네. 25만 원에 30% 맞으시죠? 25만 원에 30%면은 자, 나쁘진 않네요. 지금 위치는.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차트상에
25만 원이 지금 어디입니까? 꼬챙이가 끼어져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이 왜 위험하냐면 위험한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에서 몇 가지 선을 그어드려 볼게요. 자, 아래쪽에 핑크색 지지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지지선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고점을 찍은 이후에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터졌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인데 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네. 아마 이래서 지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거래량이 붙었는데 추세가 깨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텐데 LN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네.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뭐뭐 있습니까? 삼성전자처럼 계속적으로 네. 매출액이 증가하고 네. 기업이 커지면서 네.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을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자, 선이 지워졌으니까 25만 원만 짧게 다시 한번 긁고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가 보는 선은 무엇이냐? 핑크색 지지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주는 형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곳을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보여줄 텐데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여기 가격 구간을 보면 30만 원대에 이루어져 있는 이 가격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인데 30만 원을 돌파할 때 만약 수급과 주가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익절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중 30% 가지고 계시죠? 그럼 저 같으면 30만 원 라운드 피겨 바로 전에서 네. 한 29만 5천 원 정도에서 10% 물량 덜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네. 어디가 있습니까? 고점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1만 8천 원이죠? 네. 그러면 31만 5천 원 정도에서 비중 한번 더 덜어낼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32만 원을 돌파한다면, 32만 원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34만 9,500원까지 열려 있겠죠?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는 어디서든 익절하셔도 되겠지만, 더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중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좋은 종목이 포착이 됐을 때 제가 드리는 기법의 종목들을 드릴 때 이 종목들을 다 담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르게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이렇게 네. 분할 매도 알려주시면서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하이하이 머리 빗는 네오님 안녕하세요. 네, 이쁜 은지님, 제 아하. 이름으로 이렇게 네. 닉네임까지 해주시고 영광이네요. 네, 핫한 종목 한번 해볼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네, 135만 원에 20% 이제 다시 오르는 것 같은데 두근두근 거리네요. 135만 원. 135만 원이요. 네. 야, 이게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네. 너무 높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높은 구간을 갈 때는 네. 수급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온전히 수급으로만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네. 90만 원대를 돌파할 때는 네. 그래도 140만 원까지는 가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와, 우리 이토마토 다른 전문가분들이 150만 원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결국 제가 역시. 예, 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유념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150만 원을 돌파할 때 나온 캔들은 윗꼬리가 긴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의 캔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럼 1차적으로 전날의 캔들의 고가는 132만 1,000원입니다. 이 가격까지 주가가 재차 상승을 해야 하는데 네.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로 인해서 다른 테마들이 힘을 못 쓰면서 또 여름 휴가가 겹치면서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갔었는데 네. 초전도체 테마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때 AI나 반도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2차 전지가 다시 그 자금을 끌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려놨던 선들이 보이실 텐데 그게 뭐냐? 바로 아래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저항선이 현재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때와 마찬가지로 언제인지 날짜는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언제입니까? 7월 27일 날 저항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갔는데 그 다음 날
주가를 다시 저항선 위로 올려놓는다면 네. 이 저항선은 아직까지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또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네. 저항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날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곧 손절의 자리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네. 차라리 무상증자라도 해서 네. 주가의 가격이라도 낮춰놓으면 액면가라도 낮춰놓으면 네. 차라리 진입하기라도 쉬워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125만 많이 원이면 늦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 주를 사기 위해서 2달, 3달 동안 용돈을 모아야지만 한 주를 살 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죠. 물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니까. 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무상증자를 한다면 액면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수할 때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네. 그러면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35만 원까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네. 감히 제가 에코프로 형님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단 가능성 있지만 지지선 저항선이 되는 파란색 가격 말씀드릴게요. 얼마인지. 네. 자 보시면 차트상에 99만 9천 원입니다. 99만 9천 원을 이탈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네.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손절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추세에 있고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죠. 우리 금요일장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내일장이 관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내일장이 관건이에요. 네, 내일서 한번 지켜보시고 99만 9천 원 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도 지켜보시기를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지금 종목 진단을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를 켜고 들어오시면 링크 한 줄이 뜹니다. 링크 한 줄 클릭하고 노란 채팅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화 상담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셔서 더욱 간단하게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4분 남았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 이쁜 은지님이 은지님인 건가요? 티남? 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또 너무 억울한데요? 네. 다음 뭐 해볼까요? 뭐 할까요? 네. 호텔 신라 해볼까요? 야, 이제 이게 또 또 휴가 기간이잖아요. 우리 은지 앵커님이 또 생긴 네. 거 따라간다고 또 신라 호텔 가고 싶으셔가지고 또 호텔 신라 찍으셨는데 이미지 이렇게 네.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쁘시니까 이쁘시니까 왜냐면 괜히 신라 골랐네요. 호텔에 가면 여름이죠. 여름에 신라 호텔 가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망고 빙수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생기신 분들이요? 오, 오늘 세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해야 돼, 네, 우리. 알겠어요. 호텔 신라 자, 네. 89,500원에 40% 비중입니다. 드디어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나요? 제발 이렇게 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 힘든 상황을 오랫동안 겪으시면서도 버티고 버티신 건데, 야, 89,500원이면은 최근에는 1년 동안 온 적이 없습니다. 네. 1년 동안 온 적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인이 일본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제한이 풀렸죠. 네. 근데 그거와 더불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된 이후에 네. 6년 만에 네. 중국과 한국의 교류장도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행과 관련된 테마가 다 올라간 겁니다. 네. 호텔 신라 무조건 올라가야죠. 망고빙수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대한항공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 뭐 합니까? 들어오면 네.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뭘 많이 사갑니까? 마스크팩, 화장품, 우리나라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좋죠. 네. 네.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인데 네. 지금 걱정하시는 가격이 89,500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붙으면서 오늘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고 17%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네.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네. 이쁘게 올라가기 위한 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서 횡보를 조금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없이 주가가 올라간다면 네.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89,500원 되시면 그냥 다 파세요. 네. 오. 다 네네. 파시면 돼요. 아니 89,500원에 파신 다음에 네. 주가 내려오면 한 7만 원쯤에 다시 담으셔도 돼요. 그러면 네네. 시간만 있으면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 기회 놓치시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신 기회가 지금 한 2년 됐죠. 그만큼 더 기다리시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파시고 네. 그 돈으로 망고 빙수 한 주 팔았다 생각하고 사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89,500원 매수가가 다시 올라올 경우 전량 매도를 하시고 이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 뭔가요? 다음 거 뭐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이라니. 아 정말. 그쵸? 아 잠깐만요. 제가 근데 굉장히 소박한 스타일이거든요. 국밥 엄청 좋아하는데 다들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네. 파워로직스 한번 해볼게요. 파워로직스요? 8,000원에 30%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초전도체 대한민국을 믿고 있어요. 제2의 파멸적인 2차 전지 될 거라 믿습니다. 야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 네. 파워로직스랑 네.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뭐 올라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차 전지 테마에서 하나 있어요. 6글자. 뭔지- 신성 델타테크? 그렇죠. 네. 딱 두 종목이었어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이기 이전에 2차 전지 테마였습니다. 근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초전도체 테마가 급부상을 할 때 첫날 상승했던 종목이 아니었어요. 첫날은 파워로직스가 아니라 모비스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파워로직스라는 얘기 딱 듣자마자 네.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실까? 라는 걱정을 했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냥 내일 주가가 상승하면 내일 네. 매도가 아니라 월요일 날. 그런데 만약에 내일 오늘 종가가 9,900원이죠? 네. 그러면 내일 종가가 9,900원보다 낮으면 그냥 네.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는 이게 오래 걸려요. 2차 전지도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처음에 개발된 게 1976년인가 그랬는데 네. 그러고 나서 상용화가 되려고 시작한 게 일본에서 연구원이 네. 1991년인가에 네. 다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그게 이제서야 시장에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의 타임어택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언박싱 종목들도 리뷰를 해보고 또 기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는데 사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살짝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기록을 그랬죠. 보여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끝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한번 짧게 끝내볼게요. 초전도체 테마가 2차 전지랑 만약에 같다라는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개발을 하고 그 물질을 상용화하는 데까지 지금 한 20년 정도가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우주의 버그라고도 불리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20년 이상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가에 반영이 돼야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 뭡니까? 기대 심리죠. 그러면 이 기대 심리는 버블이란 말이에요. 버블은 거품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드렸던 거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초전도체가 지금 진실이건 거짓이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대 심리로 인한 수급은
거품처럼 꺼질 텐데 거품처럼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겠죠. 예, 그 주가의 회귀 본능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단, 제 방에는 초전도체 테마 매수하신 분 안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도 난리 부르스 쳐가지고 아무도 안 사셨는데 주변 지인분들이 사셨다라고 우회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초전도체 테마는 지금은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난주에 초전도체 테마가 정말 강력했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쵸. 위험하다, 주가의 네. 변동성 정말 강할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오후장에 주가의 변동성은 확실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버블이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심스럽게 15분에 말한 적 없어요. 강력하게? 그렇죠. 네. 네, 15분의 상담 코너는 네. 끝났지만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 상담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서울전화 02-2128-8566번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이 망치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탕 맞고 나서 현 웃음이 터졌는데 네. 망치를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상징하는, 제 기법을 상징하는 무언가 아이템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이 망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적의 제가 토르 기법. 예, 차마 오프닝 때 또 남자가 여자 때렸다고 또 신고할까봐 차마 저는 때리지 못했는데 우리 은지 앵커님이 제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대신 때려주셔가지고 방송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적의 네. 토르 기법을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토르 망치를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무적의 토르 기법이 도대체 뭐야? 그게 뭐길래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함께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오늘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부터 제 차트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5가지 선이 있습니다. 색깔로는 핑크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 황금색, 형광색까지 이어지는 5가지 선이 있는데 이 선들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드려볼게요.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언제든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되는 파란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부딪히고 다시 이탈하는 저항을 맞는 구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미 우리가 종목을 사서 매수한 상태라면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언제든 매도해도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네. 자, 그다음에 황금색 토르선이 있습니다. 이 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 망치의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망치의 기법이 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검은 색깔, 검은색으로 제가 써왔죠. 지지와 저항이라고. 이 지지와 저항의 검은 색깔 선은 뭐냐면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입니다. 무슨 말이냐? 검은색 선보다 위에 있으면 검은색 선이 지지선이 되고요. 검은색 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검은색 선이 저항선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메가토르 기법에 포착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형광색 수평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예, 메가토르 기법에 포착된 형광색 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위로 올라와 주는 추세라면 언제든지 매수해도 좋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네, 네, 말씀하셔도 말씀하세요. 되는데 네네네. 사실 저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 저항이 네. 차트로 딱 보여지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조금 네. 자세하게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 제가 앞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자, 형님, 누님들 같은 경우에 지지선을 긋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그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종가와 종가를 그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고가와 저가를 그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항으로 보이는 가격 구간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진 기준봉으로 보이는 가격 구간의 종가를 저항으로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의미가 있는 기준봉이 뜨는 자리의 종가를 지지선으로 그려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3년 사이에 트렌드가 좀 바뀌어갑니다. 차트를 그리는 누군가의 세력의 힘에 의해서 고가와 저가가 지금 현재 지지선과 저항선의 트렌드에 더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수식이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왜 우리가 직접 선을 긋지 않아도 새로운 종목, 새로운 테마가 발견됐을 때 그 테마 종목의 지지와 저항선을 우리가 선으로 긋기보다 차트를 켜는 순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네. 매수 진입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뜻에서 만든 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 보셨을 때 맞아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뭐 했습니까? 우리 15분 타임 어택 시간에 에코프로 설명을 드릴 때 네. 99만 9천 원. 그 선이 바로 제가 저항이라고 고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가격인데 그 가격 구간에 파란색 저항선이 걸렸었던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 선들은 사용해 보시면 충분히 좋다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5가지 그 확인을 해야 네네.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 포착 조건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 건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이 포착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망치의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조건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상승 추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 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있을 텐데 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네. 자, 두 번째 그 기준봉의 캔들은 평소보다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증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양봉으로 우뚝 서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같이 포착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조건 세 번째 그 다음 기준봉 다음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했을 때 이 망치 모양과 비슷한 캔들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매수의 자리라는 거죠. 아래 꼬리를 네. 단 그 캔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래 꼬리만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기법을 만들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른 네, 보여주시죠. 윗꼬리만도 아니고 아래꼬리만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이 토르 기법 깡! 망치가 뜬 자리가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종가 베팅하기 전날 혹은 전전날 기준봉이 있었겠죠? 이날은 전날이네요. 딱 봐도 뭔가 혼자 많이 올라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거래량이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평소보다 늘어나네요.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그렇게 기준봉이 포착이 됐을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언제냐? 이 황금색 빛기둥이 뜨는 조건 검색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포착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조건 검색기가 뜬다고 다 매수하느냐? 안 됩니다. 장중에는 조건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 하더라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많이 붙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포착됐다가 음봉으로 낙하하는 그쵸.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 낙폭이 생겨버리면 빛기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종가 베팅을 통해서 종목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자리도 같이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빛기둥이 보이실 텐데 이 빛기둥 마찬가지로 그 전날 기준봉이 포착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은 폭의 상승과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포착된 이후에 네. 그 다음날 캔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빛기둥이 뜬 날 캔들을 보세요. 여러분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망치 모양처럼 생겼죠? 이렇게 망치 모양처럼 생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망치 모양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상승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기준봉이 뜬 때보다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양봉이 나왔는데 어제 이미 급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올라간대. 근데 또 올라갈 때 왜 매수를 안 해? 그쵸, 이상하죠. 매도도 있을 텐데 네. 아무도 왜 매도를 안 하지? 기대 심리가 작용한 거죠.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러니까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익절하고 있으신 분들, 익절 구간이 있으신 분들도 매도하실 텐데 매도를 안 하는 그런 구간에 매수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토르기법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이라는 것은 뭐 안정적인 것도 참 좋지만 거기에다가 직장인분들이나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 모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매 시간 차트를 보고 있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가 베팅 참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 지금 QR코드 들어오시면 이 지금 토르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르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낸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한 번씩 살펴보시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엄청 빨리 갈 거예요. 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 A 프로젠인데 글로벌 의약품 판매 유통 및 의약품 사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관측 플랫폼 특허를 받고 국내 유일 신약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수십억 달러 규모 대식세포 면역 관문 항암제 시장에서 최근에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자,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주가가 처음 포착돼 이거 화살표 잘못된 겁니다. 우린 뭡니까? 종가 기준으로 종가에 매수해서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화살표 제가 잘못 그렸어요. 그런데 하지만 7월 21일 날 포착한 이후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포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점상이에요. 네, 점상 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A 프로젠 왜 점상 갔을까요? 이거 지금 뭐 암세포 이중항체 얘기도 있지만 오늘만 점상이 아니라 어제도 사실 어제도 상한가였잖아요. 상한가 왔어요. 네. 이틀째.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네. 상한가 갔으니까 매도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뭔 소리? 내일 갭 뜨면 파세요 그랬더니 갭이 여기 버렸어. 갭이 상한가 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도 누구랑 저랑 같이 그리고 우리 윤지행건님이랑 은지행건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아, 옛날에 TV 네. 프로그램에서 수다맨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뭐 모멘텀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차트 기법에 다 녹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펩트론 한번 보면서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펩트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딱 하나만 볼게요. 비만 치료제 이거 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지금 시장에 펩트론을 상승시킨 건 비만 치료제 그쵸. 때문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관련주들은 대봉LS, 라파스, 케어젠, 아이센스 등이 있었는데 제가 대봉LS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펩트론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언제 포착됐어요? 비만 치료제가 뉴스가 나오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는 포착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할 자리조차 없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끌고 오고 있을 텐데 네. 수익률이 293.75%는 뭐냐면 종가 베팅해서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가 고가 아니에요. 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찍어보세요. 날짜 어딘지 모르겠지만 장대 양봉 뜨고 그 다음 날이 우리가 매수한 자리일 겁니다. 네. 언제예요?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찍어보시라고요. 직접 차트에서 293.75%. 자, 이렇게 저 막둥이는 여러분들께 거짓을 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지금 궁금한 거 펩트론 있으신가요?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물어보세요.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더 빨리 가면 되죠, 뭐. 네. 펩트론 293% 지금 네. 수익률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정도 올라왔을 때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진짜 좋은 질문.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시간이 없으면 제가 더 빨리 하면 되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네. 올리는 캔들 있었을 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만약에 이 캔들을 이탈한다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그 다음날 회복하면 네.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날은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면서 그 다음날 갭을 띄우고 양봉을 만들었죠. 그 다음 보세요. 캔들을 이탈한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 어디서 팝니까? 팔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어제입니다. 어제도 한 번 더 파란색 저항선을 올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갭을 띄웠죠?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불기둥이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요. 이 저항선이 정말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모든 게 차트에 그려질 수 있게끔 그 조건 검색식을 가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수식, 조건 검색기
그리고 제 비기를 드릴 건데 비기는 아직 윤지, 은지 앵커한테도 안 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도 한번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노란 톡방 얼른 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적인 종목이 네.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네. 이 종목들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이미 그러면 다 추천해 주셨던 그쵸. 종목. 방송에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내 좋다. 자랑거리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 퓨처캠인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습니까? 방사선 의약품 신약 개발 및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치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전립선암, 네, 폐암, 희귀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FC705 미국 임상 2A상의 기대가 있는데 1상이 10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10월 정도의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1상 결과에 따라서 2A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2A상의 결과에 따라서 3상이 2년 후가 아니라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유기간은 지금 몇 거래일 안 되는 사이에 매수가 12,000원이었고요. 네. 목표가가 15,600원이었는데 현재 누적 수익률이 17%라는 거.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차트를 봤을 때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에 있고 거래량도 아직까지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러면 제 방송을 이렇게 자꾸 놓치시면 네. 누구 손해입니까? 시청자분들 그렇죠? 손해시죠. 여러분들 손해예요. 노란 톡방 빨리 안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손해 보시니까 지금 이 시간, 한정된 이 시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그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빠졌는데 다시 회복했죠. 이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도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날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매도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상승하면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올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죠. 왜? 바닥 구간에서 포착을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럼 바닥 구간에서 포착했으면 더 큰 수익 만들어내야 되겠죠? 200%, 300%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네.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오늘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64% 빠졌어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정말 소폭의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 관점 유용하다라는 말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신테카 바이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당시의 목표가로 네. 18,950원 제시를 해주셨고 누적 네네. 수익률은 25%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함께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바로 차트 보시면 되죠. 뭐 신테카 바이오는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목이 아파요. 자, 차트로 봤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까? 뭡니까?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 네. 어디입니까? 과거에 포착이 됐었던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온 이 가격. 아직도 10% 이상 더 올라가야만 가능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상승 추세가 출발했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디입니까? 상승하면서 나오는 저항이 있었죠. 저항 만들고 지지선 올리고 다시 저항 만들고 지지선 올리고 네. 다시 저항 만들었죠. 그럼 이번에도 지지선 올리고 다시 저항 만들러 올라가면 그때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테마 자체가 아직까지 그쵸, 좀 바이오.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바이오가 어제부터 좀 큰 힘을 보여주고는 네. 있지만 신테카 바이오는 비만 치료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관장하는 세력이었어도 어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거래량을 붙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거래량 확 줄이면서 음봉으로 만들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지만 대준다면,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거기에 거래량 한 번만 더 낮춰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재차 3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신테카 바이오이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는 좀 더 며칠 후에 아니면 몇 주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목표가 달성시키고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로 자랑하는 그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조정이 살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급하게 올라가기도 했었고 중국 소비주가 워낙 핫했다 보니까 네. 바이오 쪽으로는 소폭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테카 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지노믹 트리 함께 살펴볼게요. 자,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광암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인데 미국 보험청 보험급여 코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네.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암 관련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기 전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내 생돈이 날아가요. 그쵸. 그런데 보험에 코드가 등록이 되면 방광암 진료를 받을 때 부담이 덜죠. 많이 들겠죠. 그런데 미국은 시장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노믹트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지노믹트리 또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120일 중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어디입니까? 분명히 엄청 높은 자리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왜? 상승 추세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음봉형 도지가 떴죠.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모멘텀이 나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모멘텀이 나오기 전부터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이미 차트로 보여졌었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갭 뜨면서 양봉, 그 다음날 아랫꼬리 윗꼬리 길게 달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은 거래량이 붙었죠. 언제 붙었습니까? 큰 상승을 보여줄 때 붙었죠. 네. 그러면 뭐랑 똑같습니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날 갭 하락하면서 망치 모양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노믹트리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일 금요일이죠. 그러면 금요일 날은 시장 막판이 어떻습니까?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와 악재가 들여닥칠지 모르니까 그쵸.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자금을 빼겠죠. 현금화를 거기에 최대한 심지어 하죠. 네. 여름휴가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금을 뺄 텐데 지노믹트리가 만약에 내일 거래량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네. 그 다음 주 갭이 뜰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 궁금한 게 이 네. 파란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까지 합쳐져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꼬리도 중요하고 몸통도 중요하겠지만 네. 종가가 중요합니다. 아. 네, 종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 종가가 파란색 선보다 아래에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내일 갭을 띄워서 음봉을 만들어야 이쁜 캔들이 되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저라면 매수를 해서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내일 만약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 아래에서 끝난다면 저는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을 한 번 더 매도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총 3가지 종목을 리뷰를 해봤는데 이 3가지 종목 외에도 추천해 주셨던 모든 종목들이 사실 수익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 노란 톡방 안에서 몰래 풀어드리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얼른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종목 좀 알려주셔야죠. 자, 오늘 포착된 종목입니다. 따끈따끈하죠. 하지만 노란톡방에 아직 입장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네.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 또한 오늘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일 드리는 종목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현대바이오는 오늘 이미 장이 끝난 시간에 그쵸.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자, 현대바이오는 약물 전달체인 DDS 기술 전문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CM팜인데 네. 코로나 췌장암 치료제 공동 개발을 했었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바이오가 오늘 올라간 이유가 바로 제프티.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신에 다시 한번 제프티가 큰 부각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들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비만 치료제, 오늘은 코로나라고 시장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시황 정리하시면 이번 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관련주 신풍제약, 레고캠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종목도 설명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 주였으니까. 자, 그럼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600일 차트인데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코로나 이후에 다 빠지고 있어요. 네. 다.
안 빠지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한번 어땠습니까? 주가가 튀어주는 구간이네요. 왜 튀었을까요? 이게 2022년 9월이면 이때 다시 한번 코로나가 급상승했을 때 아닌가요? 그렇기도 전염됐을 했지만 너무 많이 움츠러들면 그만큼 폴짝 뜹니다. 아, 네. 주가가 너무 움츠러들었으니까. 기술적 반등과 네. 코로나의 힘이 동시에 합쳐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러면 이 가격을 분명히 형님 누님들은 저항으로 보고 네.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이 가격을 저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우리한테 가장 큰 쟁점이겠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저항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관점에서는 저항선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토르 종목이 포착이 됐죠. 그러면 120일 중기 차트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린 가격 어디입니까? 39,750원입니다. 39,750원을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40%가 넘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종가 베팅이 가능한 자리에 있는데 기준봉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날은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 네.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기법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33%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횡보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 상승할 가능성을 각각 3분의 1씩 놓고 종목을 판단하시죠. 그런데 토르 기법은 상승할 가능성을 50% 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 토마토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보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이런 유명한 방송국에 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게 제가 그만큼 이 방송국에서 입증받은 전문가다, 멘토다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포착이 됐지만 제가 다음 주라도 수익률이 나오면 바로 들고 나와서 인사드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조금 더 장기 차트를 보여주셨을 때 네네, 600일 차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뭐 40% 이상의 네네. 수익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에 여기까지 폴짝 뛰지는 못하더라도 단기간에 바라볼 수 있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걸까요? 단기간에 바라볼 수 있는 목표치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수 전략 얼른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일단 종목 다 한번 나열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전략은 제가 또 적어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유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주라고 했습니다. 백신 치료제와 바이오 의약품 수탁 연구 및 수탁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 국내 중소 바이오 업체 임상시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료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아시나요? 시료? 어디 임상시료. 실질적으로 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임상시료라는 건 테스트품이에요, 테스트품. 아. 네,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재확산에 백신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못 믿겠어요. 네, 이것은 못 믿겠지만, 코로나가 얼만큼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네. 온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전도체가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 코로나는 뭐가 위험합니까? 변형 바이러스가 그쵸. 위험하죠. 그럼 그 변형이 됐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겁먹고 움츠러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 아직까진. 그러면 관련주들 보시죠. 엑세스바이오,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대바이오까지 있는데 장기 차트는 짧게 보여드릴게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진짜 너무 많이 위험한 자리죠. 네. 이 종목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바로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법이 포착이 된 자리가 저가, 이 발음이 잘못됐네. 저가에서 얼마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이 기준봉이 그렇게 크게 터졌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자리인데 왜 가져왔느냐? 코로나 치료제, 바이오 주이면서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건
시장의 다른 종목들이 더 큰 상승을 선두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왜 이 종목이냐? 여러분들 가장 크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뭡니까? 에코프로 합병 이슈 있죠. 근데 제가 왜 에코프로가 아니고 바이오주. 바이오주 에코프로란다. 뭐 있습니까?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 네.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이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고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키 맞추기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그 대장주가 대장주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대장주가 올라간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장주가 내려오면 부대장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관련주들의 상승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이 아직까지 많이 작은 위치에 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둘째 형만큼은 아니더라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바이오 지금 주가 상승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될까요? 같이 유바이오로직스 따라가야죠. 마찬가지로 그쵸. 현대바이오 형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키 맞추기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신다면 아마 제 설명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K백신 가속화로 인해서 3일 전에 이제 3상 임상 실험에서 이제 성공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튀지 않아서 저도 좀 의아했던 종목이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키 맞추기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면 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가가 한 번쯤은 튀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제이스코홀딩스도 함께 살펴볼게요. 제이스코홀딩스는 진짜 빨리 읽어드리고 우리 윤지 앵커님이 이게 뭔지 아시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철근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코일형 철근 제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화권 확보돼 필리핀 니켈 채굴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제출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120여 곳 드릴링 작업 중 고순도 니켈 원광 보고서를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테마일까요? 니켈 테마. 네? 니켈 테마. 니켈이 어디 들어가는데요? 니켈이 어디 들어가냐고요? 니켈이 어디 들어가는데요? 리튬? 리튬이 어디에 쓰이는데요? 2차 전지. 그렇죠. 와, 이렇게까지 들어오신다고? 자, 그래서 관련된 STX, 현대 BNG 스틸, EM 플러스 등이 있는데 네. 차트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이미 최근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크셋 지지선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120일 차트로 봤을 때 토르기법이 포착이 된 자리가 어딘지를 잘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 5,45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5,450원까지 상승한다면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3%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두 번째 여기 이 가격 구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2차 매도도 가능한 저항선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검은색 저항선과 파란색 저항선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에 있는 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던 고점 부근 이 가격 구간도 중요한 저항선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종목은 종가 베팅 가능했고 그리고 이 종목은 내일 시초가가 얼마입니까? 2,665원보다 떨어지겠네요. 네. 낮다면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네, 마지막 종목 제이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종가보다 낮게 된다면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QR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 토르기법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 오신 게 오늘 3가지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수 전략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최인성 멘토님의 언박싱 종목, 모든 종목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노란 톡방 열어둘 테니까요. 오늘 언박싱 종목뿐만이 아니라 내일 톡방에서도 올라오는 종목이 있을 텐데 그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썽꾸러기 같긴 하지만 정말 내용이 심도 깊으셨던 최인성 멘토님의 방송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